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벌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로 29살이거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좀 월급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영상 반응이 꽤 좋아서 돈벌림 영상 잘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는데 좀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서 돈벌림이 어떻게 좀 사업체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좀 사업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냐 라고 말을 해서 그런 개인적인 연락 좀 많이 받았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좀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그에 대해서 좀 2편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내용을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우선은 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평범한 월급 200만원대 월급 받던 중소기업 다니던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나이로 97년생 29살 사장이고요.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보다는 업체 대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죠. 영업적으로 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올 경우도 그런데, 근데 암튼 확실한 거는 2030 세대 분들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대표님들까지 만나봤는데 다 돈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없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저기는 되게 잘 나가네, 저기는 돈 걱정 없겠지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뭐를 하죠? 계속 재투자를 해요. 그리고 신입사원은 계속 채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는 더 투자를 하고 신입사원도 더 채용을 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매달 지출하는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일정 부분 이상 최소 마지노선, 이 돈은 벌려야 회사가 적자가 안 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한 달에 찍히지 않았어, 계좌에 찍히지 않을 때는 그 대표는, 해당 업체의 대표는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마케팅 대행사를 찾겠죠? 마케팅 대행사를 찾고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을 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그럼 마케팅 대행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저희가 돈을 주고 마케팅 대행을 맡겼는데 왜 저희 회사, 저희 업체의 매출은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줄 때마다 블로그 파이톤분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매출을 올려주는 게 저희 역할인데, 매출이 막말로 광고 대행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매출이 100% 상승을 한다. 그런 광고 대행사는 전국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업계에서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광고 대행사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매출 100% 오른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다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2030 세대 분들을 위해서 좀 공감 가는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대기업을 다니면, 제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공기업인 사람도 있어요.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니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요새 회사가 어디가 잘 나가죠? SK 하이닉스랑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잖아요. 그 잘 나간다는 게 연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사 가치는 좀 잘 몰라요. 저는 모든 샐러리맨의 기준은 저는 연봉으로 넣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돈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보통 본인이 받는 월급 연봉에 비해서 다른 회사가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이직을 준비를 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 월급은 적지만 뭐가 나오죠? 보통 중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월급이 세고, 그리고 연금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 선생님 같은 경우,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급이 낮죠. 근데 다만 이분들은 뭐예요? 연금이 세죠.
제가 국민연금 하나 지난 영상에서 한번 풀었는데, 건강보험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학연금, 선생님하고 교수님 연금이 한 달 매달 18%를 적립을 하죠. 적금을 들죠. 그냥 빠져나가죠. 국민연금식으로 개인 9% 부담하고 국가가 9% 부담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만 65세 이후에 그 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월급을 적게 받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 뭐 어디 공무원이야, 나 뭐 동사무소에서 일해, 구청에서 일해, 나 도청에서 일해, 나 어디 학교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비판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괜찮네, 괜찮은 직업이네 라고 하고, 그리고 뭐 군인 같은 경우도 군인연금이 1년에 14%인데 연금도 빠방하고, 그리고 생명수당도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다른 직업보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연금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견기업이라고 친다면, 중견기업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좀 잘 나가는 제약회사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대기업보다 더 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제가 공감 가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정말 어중이 떠중이 중견기업을 다니고, 그리고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핵심 부서가 아닌 그 변두리 부서 있잖아요. 변두리 부서를 다니거나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상당히 월급에 대한 갈증이 클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중소기업 다녀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받았거든요, 세후로.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괴로웠어요. 이 괴로웠다는 표현조차도 하기 좀, 그 표현 안에 담기기도 어렵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4년제까지 나와서 26살까지 초중고 12년 공부하고 대학교 4년 공부해서 총 16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남 밑에서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참아야 되나? 씨발, 좆같네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리고 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이 생각은 27살 때부터 28살까지 돈벌이 했던 생각이에요. 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 하나 어떻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좆되겠구나, 진짜 좆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되게 순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막 자극적이게 말을 하는 것도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되게 순화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좆되겠다 싶어서 부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운이 좋아서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나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이 닿아서 블로그 원고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고, 그리고 이걸로 돈이 벌리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파보자 해서 블로그 대행사 창업을 해서 지금 그래도 뭐 직장 다닐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입을, 엄청 많다고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일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뭐 돈이 싫어요, 저는 뭐 돈으로 평가하는 삶이 싫어요, 저는 돈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면 안 돼요. 이 영상은 정말 돈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만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듣고 있다고 제가 한정을 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가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이에요. 막말로 여러분이 한 달에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값어치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기업에서
기업에서 줄 거고요. 그래서 사업체를 차리는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의 몸값이 한 달에 200만원, 22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실력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사회 탓만 하고 있고 경기 탓만 하고 있냐고. 물론 사회 탓도 할 수 있고 경기 탓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도 제가 정말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자격지심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치부잖아요. 정말 개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한테 무능력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감독들이 예를 들어서 A팀하고 B팀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무승부가 나지 않는 이상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승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패자가 있죠. 근데 경기에서 끝나고 그 패자의 그 패한 팀의 감독들은 정말 이런 말은 대부분 안 해요. 제가 감독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 경기에서 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감독은 정말 손에 꼽아요. 이 말이 뭐냐면 보통 끝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특정 선수의 잘못된 플레이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어떤 선수가 경기 초반 퇴장을 당해서 졌다. 그리고 뭐 변수가 비가 많이 와서 잔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훈련해서 준비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결국에는 감독 탓이고 선수 탓이에요. 근데 그 선수를 선택한 것도 감독의 안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패한 결과는 전적으로 감독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든 직장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취업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좋은 대학을 갔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 좋은 부모님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좋은 부모님 안 한 겁니다. 제 인성적으로는 말씀 안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빠가 뭐 한 달에 사업체 매출 100억이야. 그럼 그 100억에 들어가가지고 뭐 부정자리 뭐 2만짜리 하나 꿰차고 앉아서 일했겠지, 이사로.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비판만 해야 되냐, 사회 탓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는 거고, 내 능력이 없고 내 실력이 없고 내가 현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좆같아. 그럼 진짜 노력해야지. 진짜 죽도록 노력해야지. 돈이 없으면 퇴근하고 알바를 해요. 왜 퇴근하고 노냐고. 왜 퇴근하고 연애를 하냐고. 왜 퇴근하고 PC방을 가냐고. 왜 퇴근하고 헬스를 하냐고.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원하는 기업을 가지 못하고 현재 창업을 했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실력을 더 가다듬던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자본금을 축적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왜 눈 높아져가지고 SNS 보고 저 친구는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이 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더 워라밸도 없네. 이 상황이 족같아. 그럼 그래, 족같은 거 인정해. 나도 족같아. 나도 족같았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과연 그때 족같다고 내가 월급 200만원대 월급 받고 퇴근하고 그냥 쉬고 그냥 아이스크림 처먹고 맨날 PC방 가고 친구들이랑 술 처먹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절대 없어. 주변에서 니 하는 거 뭔데? 블로그? 그거 철진한 거 왜 붙잡고 있냐, 왜 하고 있냐, 그 말 듣고 내가 안 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 왜 블로그 돈 되냐? 그런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과연 그때 블로그를 선택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퇴근하고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지금의 나는 아마 한 달에 수입이 월 200만원대였을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무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김민재 저 새끼 뭐 블로그 한다고 했는데 뭐 돈도 안 되니까 그냥 또 그만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현실이 족 같으면 뭐라도 하세요. 사회탐만 하지 말고. 이직을 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능력을 기르고요. 돈이 궁하면 알바라도 하고 대리라도 뛰고 배달이라도 뛰세요. 직업의 기초? 그런 게 있나? 난 그런 거 없다 생각하는데. 왜 배달을 못 뛰는데? 왜 대리기사를 못 뛰는데?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네 통장을 봐. 족된다니까 진짜. 만약에 당신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다가 족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저도 아직 29살밖에 안 됐지만 10년 뒤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가 중소기업으로 10년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니는 월급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노력은 제가 했지만 저는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대표님을 만났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업을 해보니까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무조건 100% 따라주지 않는 것도 사업이고 사람의 인생이고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서 좀 운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좀 듣고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리고 블로그 파이트 돈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크게 다 봤을 거예요. 블로그 관련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동기부여 영상이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상을 쭉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고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물론 제가 뭐가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자격을 받고 좀 느껴가지고 나도 좀 인생에서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무조건 제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 관련 문의도 좋고, 블로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인터넷에 블로그 돈벌 치면 제 블로그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 휴대폰 번호로 줘도 되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무튼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좀 주저리주저리 떨어봤는데 제가 과격하게 말을 한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고 어떤 부모가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돈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해를 하셨던 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